고통은 좁은 계단 바닥에서 쉴 새 없이 날아들던 발길질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 어깨빵을 이렇게 탁 치더래요. 너 뭐 그때 뭐 집단 폭행 당한 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 샌드백이다, 원주 떠라, 흘린다. 또래 아이들의 폭행만큼 아팠던 건 주변의 비아냥과 손가락질. 고등학생 A군은 결국 쫓기듯 전학을 갑니다. 법원은 최근 이들 가해 청소년 중 3명에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1년 2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맞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중학생 동생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다 결국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깜짝이나 놀래는 거는 자다가도 있고 창문 소리만 약간만 열리는 소리가 들려도 형 뛰어내린다고 나중에는 이제 지가 이제 자해를 하더라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3명은 극단적 선택 충동을 경험했고 10명 중 2명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어떤 공감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배제되어지거나 도태되어지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집단 폭행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산산조각난 가정은 조금도 치유된 게 없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저희 SBS 취재진이 집중 조명하고 있는 촉법소년 사건과 관련해 이번엔 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겨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상급생들의 집단 폭행과 따돌림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가 무려 8개월 가까이 지속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8살인 A군은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사업의 일환인 지역아동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상급생들이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A군을 폭행하고 괴롭힌 건 입소 초기부터였다고 합니다. 참교육이라는 거를 받았대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 약한 아이를 지목을 해서 때리고 압박시키고 괴롭히고 그게 참교육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생이 주도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4명이 가세했습니다. 자기보다 간식을 먼저 받고 그리고 자기를 비웃었다고 아이를 발로 등짝을 때리면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고 A군은 말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 이 뒷목을 잡고 아이를 끌고 와서 눕혀놓고 또 때리는 거예요. 아이를 삥 둘러서. 8개월 동안 폭행이 이어졌지만 집요한 협박에 A군은 부모님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엄마 더 많이 때리려고 했어요. 두렵고 긴장됐어요.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고집하며 몸에 남은 상처들을 숨겼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엄청 덥잖아요. 근데 그 더운 날씨에 계속 긴팔 긴 바지를 입어요. 막 땀을 흘리면서도 이거 어리석은 멍이야? 그러면 뭐 놀다 그랬어.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3월 어머니 직장 근처로 지역아동센터를 옮기고 나서야 A군은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했죠.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알아차렸더라면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빨리 꺼내줬다면 아이가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 않았을 테나는. 어머니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월 가해 학생인 중학생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촉법 소년인 초등학생 4명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 가해 학생 그 누구도 한테 사과한 아이도 없고 그리고 가해 부모님도 저희한테 사과한 부모님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폭행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번 센터에선 앞서 전해드린 피해 학생 말고도 수년에 걸쳐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치하는 사이 아이들 고통은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11살 B군은 A군보다 1년 먼저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A군을 참교육했다는 바로 그 가해 학생들로부터였습니다. 밥 먹고 빨리 먹었다고 가위 들어와서 머리 자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다리를 들들 끌고 왔어요. 수차례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아가 때린다고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제가 맞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면서 그냥 지나가세요. SBS 취재 센터 원장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이들끼리는 서로 부딪히면서도 다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폭행이 아니라고요. 괴롭힘이라 할 것도 없었고 서로 화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충분히 아이들끼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끼리 서로 화해를 했어요. 하지만 교사들의 방치 속에 가해 학생들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A군이 입소하자 이들은 피해자였던 B군에게 이제 A군을 때리라고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기 싫었는데 사람이 시켰어요. 때리라고 했어요. 안 때리면 죽인다고 했어요. A군 가족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 어머니가 센터 원장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교사들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센터 내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CCTV가 없었어요? 네, 말 그대로 저희들이 행명미를 증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청도 피해 학생들이 해당 센터를 떠난 뒤 조사를 나갔고 교사들이 방임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하신 근거가 일단 아이들 진술하고 또 뭐가 있나요? 사실 저희는 아동 진술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학교와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내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나 절차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지금 갖고 계세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보호받아야 할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히려 말 못할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신용식 김민준입니다. 만 10살부터 14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을 받을 뿐 형사처벌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촉법 소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하를 만 13살 미만으로 지금보다 1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 13살인 중학교 1학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사이 줄어드는 듯했던 촉법 소년 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비율이 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반면 미성년자를 교화가 아닌 처벌로 규율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 두 사람. 이 중 한 명은 만 13세 촉법소년입니다. 결국 검거됐는데 20살 성인인 총책이 경찰에 붙잡히면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진술을 거부하라고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법무부가 만 14세를 넘겨야 가능했던 형사처벌을 만 13세 이상부터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13세부터 급격히 늘어나 14세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2세로 낮추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1살 물러선 아니지만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효과를 낸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현행 14세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굉장히 쉬운 선택일 수는 있는데 실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개별적인 선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충을 하고 미성년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법무부는 형사처벌은 강력범죄에 국한해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측했지만 교화와 선도 중심의 소년보호제도 보완이 먼저란 목소리도 적지 않아 법안 논의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난번 진주 촉법소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여러 곳에서 피해 사례를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취재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한 학년 위 상급생들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사이버상에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하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웃음이 많고 친절해 지난해는 학급회장도 맡았고 태권도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사건 이후 다른 아이가 됐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A군에게 6학년 형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일로 와봐. 그래. 자기가
여기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고 누가 더 센지 보자고 하면서 싸우자고. 이 무리 가운데 B군은 다짜고짜 A군을 때렸고 다른 학생들은 둘러싸고 구경을 했습니다. 12일 토요일에도 B군 일행에게 끌려다닌 A군. B군은 A군에게 6학년 여학생에게 욕설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라고 시켰어. 하면 죽여버린다 했어. 아, 그냥 죽여버린다고? 네. 영문을 모르던 여학생들이 근처 구석으로 A군을 몰아놓고 왜 욕을 하냐고 따졌고 이 과정에서 A군의 팔이 한 여학생의 신체에 닿았습니다. B군 일행은 A군을 또 폭행하고 A군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B군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A군을 초대했습니다. 대화방에는 B군 일행과 낮에 마주친 여학생 등 9명이 있었습니다. 대화방에서 B군은 A군이 신체 접촉을 좋아하더라며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고 4시간 넘게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참다 못한 A군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자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너네들이 안 믿어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옥상에 올라오셨대요. 13일 일요일에도 B군 일행은 A군을 불러내 이번엔 성추행을 사과하라며 폭행했습니다. A군을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117에다가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바꿔달라 그랬대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또 때리더래요.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뒤에야 A군의 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니 사흘간 폭행으로 A군의 왼쪽 무릎은 골절돼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범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B군 등 가해 학생 9명에게 각기 다른 처분을 내렸는데 B군에겐 출석 정지 10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B군 등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더 큰 비극은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피해 학생이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학교는 그런 피해 학생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등교한 시간. A군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들이랑 형이랑 때문에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무섭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명, 공황 장애가 A군을 덮쳤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갑자기 그러더니 울어요. 막 자면서도 울어요. 엄마 막 찾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데요. 최근엔 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양치를 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엄마 앞이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안압이 높아져서 그러는 건데 이런 횟수가 닿다 보면 앞으로는 20대부터 시작이 돼서 30대 안에 10년이 될 거다. 학교에서 이동할 때는 교사가 반드시 동행하고 가해 학생들은 접근 못하게 하겠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아이를 설득해 보냈는데 A군은 B군과 학교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형이 또 때려보면서 쫓아올까 봐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했어. 어머니가 황급히 교장실을 찾아갔는데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나오라서도 못하겠고 학교를 나오지 말라서도 못하겠네. 그럼 학교를 나오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가해자의 사과 편지를 읽어보라는 말을 통화할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았다가 중국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지 전달 받으면 이제 편지 받으면 확실히 많이 조금은 틀릴 것 같아요. 가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추가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럼 그거를 다 동영상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다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어린애가 불편해하면서 그게 가능한 건지. A군이 눈에 이상을 느껴 학교 보건실을 갔지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도와줄 수 있는 일 없다고 일단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A군에게 학교는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곳이 됐습니다. 처음엔 다른 좀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 때문에 살기가 싫어요. SBS 김민준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대학 동창을 납치해 담뱃불로 해를 가하고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씨의 대학 동기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에 약 8일 동안 감금을 하면서 욕설과 폭행, 또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체 왜? 이유는요. 빌려간 돈 30만 원을 갚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장기 적출을 운운하며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습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